자, 우리 이 보건교육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작업 변경시 이런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근로하시는 분, 또 사무실에 근로하시는 분 다 똑같습니다. 근로자들한테 정기적으로 법정 안전 교육을 시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산업 안전사고 예방. 산업을 빼면은 안전사고 예방. 우리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안전사고 예방. 두 번째는 보건 직업병. 보건하니까 직업병 관계되겠죠. 안전사고 예방. 보건 직업병 예방. 그 다음에 건강증진. 건강증진. 건강은 질병과 관계있습니다. 질병과. 질병 예방. 그 다음에 또 예방이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예방. 이 예방이 안전사고 예방, 보건 직업병 예방, 건강 질병 예방,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예방. 요것만 체크해도 예방이 4가지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보건 직업병 예방, 건강 질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이게 2021년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상보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것도 교육사항에 포함시켜라. 그런데 지난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 끊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을 이번엔 이것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은 요 뒤에 나오는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과도 똑같다. 관리감독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말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사고 예방. 보건직업병 예방.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예방. 요 사항은 앞의 사항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요거는 앞에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것 보험제도, 이것도 앞에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이것도 앞에 근로자하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가지는 앞에 근로자들 정기 안전교육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6가지. 그런데 여기서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추가로 뭐가 있느냐? 적어도 관리감독자라 하면은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작업 공정 속의 유해 위험 방지 대책도 교육을 시켜라. 작업 공정에서 유해 위험, 여기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거는 유해 위험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한 지도 요령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라.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자신의 어떤 역할과 임무에 대한 내용도 교육을 시켜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것은 공통이니까 다 공통이지만 이것은 관리감독자인데 더 필수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리감독자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령이 매우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 시간에 대해 할 때는 채용시 교육은 일용직과 일용직 외에는 1시간 8시간이고 작업 변경시 교육은 일용직과 일용직 1시간 2시간으로 구분했는데
교육 내용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사고 예방, 보건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재보상보험제도, 직장 내 괴롭힘, 고객폰 이 내용은 아까 앞에 한 것과 똑같이 공통이다. 여기도 이 사람들한테는 요 사항만 별도로 또 교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채용시입니다. 채용식 한 말 나오면은 우리가 흔히 채용시 신입사원들 보면 현장에 만약에 배치될 경우에 또 사무실도 배치될 경우에는 먼저 좀 며칠간은 이렇게 청소를 좀 시킵니다. 청소를. 그래서 여기 보면 정리정돈 청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잘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작업 개시 전에, 작업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점검 사항에 관한 것도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작업에 배치되어야 되니까 그 장비를 어떤 오퍼레이터가 장비를 만약에 담당하게 되면은 그 기계 기구의 작업의 순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 동선에 관한 이런 교육도 시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처음 채용했는 사람이면 아니면 또 작업 변경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쪽에 A 파트에 있는 작업 인원이 작업이 떨어지고 B 파트에 작업 인원 오버로드 걸리면 저 사람이 이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환경이 바뀌니까 이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일용직은 채용시하고 작업 병행시 시간이 좀 틀립니다만은 1시간, 8시간, 1시간, 2시간으로 작업 동선에 관한 기계, 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작업 개시 전에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정리정돈 청소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물질 안전 보건 교육 자료에 관한 것, 이것을 MSDS라고 하죠. MSDS. 머티리얼 세프티 데이터 시트 약자죠.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러한 교육을 채용시와 작업 내용 변경 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정기안전 교육을 시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은 대상 화학 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MSDS 자료 경고 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라. 이 MSDS 이 말은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 별도로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은 화학 물질입니다. 유해 위험 물질입니다. 화학 제품이죠. 근데 이 화학 제품에는 이 화학 그 대상 물질에 대해서는 명칭, 제품명, 그 다음에 이것이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에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그 의약품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성분, 명칭, 유해성, 취급상, 주의사항 이거 다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식품에도 마찬가지죠. 이 식품의 명칭, 그 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치가 얼마 있다, 중성지방이 얼마 있다, 이런 게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취급을 할 때 어떻게 주의해라.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 MSDS 물질 관계는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사고 시 대처 방법, 이러한 내용으로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은 시켜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라. 그 다음에 특수 형태 종사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시켜라. 어떤 특수 형태 직무에 관한 교육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거의 다 같습니다. 보호구, 교통안전, 운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택배 노동자에 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산업안전 예방, 산업안전 사고, 보건, 건강,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정리정돈, 작업 개시 전,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 채용시, 작업 변경시 이거 하죠. 예. 직무 스트레스, MSDS, 그 다음에 산재보험 보험제도, 직장 내 괴롭힘, 고객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다 여기는 포함됩니다. 특수 형태의 근로자한테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시험에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 형태 근로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골프장의 캐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리 운전을 하는 사람, 택배원 이런 것들 전부 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내용에서 39가지 항목으로 쫙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 강의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압실, 아세틸렌 밀폐된 장소, 폭발성 석유화학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강의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39가지 이러한 게 특별 안전 교육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로봇 작업에 대해서 특별 안전 교육에 이것이 나중에 실기에서 한두 번 시험에 나온 기억은 있습니다. 로봇 작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에서는 그 교육할 수 있는 사람, 주로 안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안전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 안전교육을 면제하는 경우, 면제하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것 또한 여러분의 교재를 잠깐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해 실시 기준 시간에 100분의 50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정기교육에서 100분의 50을 면제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면제에 대해서는. 자, 다음은 산업안전관계법규인데요. 이 산업안전관계법규도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해당되는 내용만 한번 보면은 이 산업안전관계법규는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또 기준, 고시, 예규 이런 게 쫙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산업안전 국가기술 자격증을 따는 데서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느 책은 이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쫙 이거는 장비별로 나오는 것은 나중에 기계에서 각 장비별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래서 그때 보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로봇, 공기 압축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지게차, 고리 운반차, 화물 자동차, 고소 작업대, 컨베이어 이러한 이 기계는 우리가 기계 과목에서 전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이 기계 위험 방지 기술 그 과목에는 이 장비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유 불문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그냥 교재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교재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자는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 방지 업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우리가 공부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레스, 목재 가공, 크레인, 위험물, 아세틸렌 용접 장치, 가스 집합 장치, 거푸집 내용으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자 유해 위험 방지 교육 그러한 내용은 이런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설비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설비의 안정성 평가, 이 과목 또한 나중에 화학 시간에 가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화학 시간에 가면 공정 안전 보고서, 이것을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에서 PSM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공정 안전 보고서. 그러면 공정 안전 보고서가 하는 건 어떤 얘기하는 것인가? 유해 위험한 설비 물질을 취급 소유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거나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해 위험한 설비에서 가스의 누출, 화재, 폭발 등에서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정안전 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로 이건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로 울산, 여수, 대산 이런 쪽에 좀 그런 데가 좀 많죠. 꼭 그런 데는 아니지만도. 그래서 주로 석유화학 설비, 가스, 폭발, 누출, 화재 이런 게 좀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산업입니다. 그러한 산업에는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게 제출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제출 시기는 착공 30일 전에 두부를 공단에 제출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유해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그 다음에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착공 30일 전에 두부를 공단에 제출해라. 두부 30일 전까지 두부를 공단에 제출한다는 거, 요게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접수 후 30일에 심사, 사업직에 송부하고 5년간 서류를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측에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시험에 잘 묻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상태 평가 후에 4년마다 이행상태를 평가한다 됐습니다. 이제 이 말이 앞으로 이 말이 우리 여러분들 안전검사에서 그 말이 한번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안전검사 주기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평가받은 압력 용기는 4년마다 검사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를 받은 것은 모두 다가 전부 다 4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안전보고서의 시기를 확인한 데 있어서 신규로 설치될 유해염 설비에 대해서는 각 1회 시운전 단계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해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에 6개월 이내,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에 6개월 이내고, 그 다음에 유해위험 설비와 관련해서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는 한 달 이내에, 그 다음에 공정에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도 한 달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신규 설치됐다 하면 1회, 기존에 사용 중인 것에 대해서는 6개월, 공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는 1개월, 또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할 때도 1개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대상 사업장은 어떠한 사업장인가? 크라우드마크, 완전히 이거는 중요하죠. 문격으로 마크는 문격으로 마크. 원유 정제 처리업, 주로 석유화학 단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석유 정제 재처리업, 원유 정제 처리업, 석유 정제 처리업.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플라스틱 물질 제조. 그 다음에 복합비료 제조. 그 다음 농업용 약재 제조, 화약 불꽃
제품 제조 이러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출 대상 사업장 체크가 반드시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질소화합물,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복합 비료 제조업, 농업용 약재 제조업, 불꽃 화약 제품 제조업 이렇게 7가지. 이것은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도소매시설, 차량 운송 설비, 가스 공급 시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도소매시설, 차량 운송 설비, 가스 공급 시설 이런 쪽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다. 요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공정위에서 평가서에서 현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적합, 부적합, 조건부. 그다음 공정안전검사 심사 결과도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합은 현장과 일치하고 부적합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할 때 포함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이 4가지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포함사항, 제출해야 될 포함사항 4가지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해라. 그러면 공정안전자료는 어떤 내용으로 또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공정안전자료는 주로 그 회사에 취급하고 있는 유해 위험 물질의 종류와 수량,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MSDS 자료, 목록 사양, 그 다음에 도면, 각종 건물 설비의 배치도,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기 단선도, 위험 설비 제작 설치 관련 지침서 이러한 것들로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공정안전자료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 회사의 하나의 어떤 회사의 속에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면적이 얼마고 이 회사의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는 어떤 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고 그 다음 그 유해용 물질을 취급하는 종류가 뭐뭐 있고 수량은 뭐뭐 있고 주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어떤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 도구가 어떤 것들인가? 이러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상대 위험 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 분석, 사고 예상 질문, if, 위험과 운전 이건 전부 다 이런 도구들은 나중에 인간공학에 가서 다시 이 도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평가서를 작성하고 만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도구들입니다. 도구들. 그 다음 안전운전계획입니다. 안전운전계획은 이것은 그냥 공장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운전계획이라는 말이 그래서 안전운전 차 안전운전이 아니고 공장을 어떻게 안전하게 가동할 거고 운전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안전운전의 지침서, 설비 점검 검사 보수 유지 계획의 지침서, 안전작업의 허가 지침, 도구법체 안전관리 계획, 근로자 교육 계획, 가동 전 점검 변경서 관리 계획, 자체 감사 사고 조사 계획,
기타 안전운임 필요한 사항 이러한 내용으로 안전운임 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 비상조치계획은 비상시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비상조치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상조치에 의한 장비, 인력, 사고 발생 시 조직의 임무 수행 절차 그 다음에 비상연락 체계 그 다음 비상조치에 대한 교육, 주민 홍보계획 왜 이게 석유화학 물질이 만약에 뭐 누출이 되었다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대피하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이러한 네 가지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시 포함사항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비상조치계획은 거의 다 여기서 이러한 비상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비상조치계획, 안전운전계획, 공정위원 평가서에 잘 묻는 게 이것을 좀 묻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정안전자료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안전자료 내용들이다. 이것만 좀 더 유심히 보시고 안전운임계획 그 다음에 좀 보시면 크게 여기서는 시험 문제 제출에도 혼돈될 우려는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뭡니까? 데이터 수치로 표현, 계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정량적이잖아요. 그게 결함수 분석, 사건수 분석, 원인 결과 분석 이러한 것들이고 그 외에는 정성적 분석이니까 굳이 이거 다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량적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법이 확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에서 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요 5가지다. 제품, 구성 성분의 명칭,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상의 주의 사항, 건강 환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해 두어야 하는 방법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에 게시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A라는 장소에 거기서 프레스를 작업하면 그 프레스에 관계되는 MSDS 만약에 용접을 하면은 그 용접을 하는 용접에 보면 용접에 와이어가 있습니다. 용접 그 와이어 거기에 휴음이 발생되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MSDS 석유 제품을 하면 석유 제품 관계되는 그 작업이 하는 대상 작업이 있는 공정 속에 거기에 부착을 해라 게시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하는 작업자가 가장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해라. 작업하는 곳은 만약에 여기서 CO2 용접을 한다면 CO2 용접에 관한 MSDS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용접 재료에 대한 MSDS. 그게 거기 붙어 있어야지. 거기 저 위에 붙어 있거나 또 저 밑에 있거나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아니거나 딴 곳이 붙어 있거나 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작업 중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 장비. 이게 또 원리 바뀌었습니다. 전산 장비에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 장비에 게시해 두어라. 그럼 게시하는 방법이 3가지다. 아주 시험에 잘 물을 수 있습니다. 출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 항목 16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기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기용에서는 이게 다 뭐 문제를 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요 사항은 뭐냐면 이것은 이렇게 15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 암기가 좀 어려워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가나다 순으로 기억 니은 순으로 쭉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했는 것이 내용은 이거와 같습니다. 하는데 정리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을 뿐이다 하는 것.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서 얹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MSDS에서 작성, 제출, 재배 대상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것도 한번 보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농약관리법엔 농약, 비료법에 비료, 사료법에 따른 사료 뭐 이렇게 크게 무리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MSDS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15가지 중에서 9가지, 요까지는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때는 이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이건 아까 교육 전기안전법정 교육에서 MSDS 교육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대상 물질 수입, 제조 수입하는 자는 MSD 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라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해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00kW 이상에서 증설, 교체, 개조, 이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기 계약용 300kW면 우리 가정집에도 요즘은 300kW 웬만하면 씁니다. 겨울에 난방 설비도 있고 또 여름 되면 선풍기, 에어컨, 뭐 냉장고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300kW 다 써. 그러면 제조업은 거의 다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저당합니다. 비금속 광물, 금속 가공 제품, 그 다음에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보셔야 됩니다. 요즘 뭐 자동차, 반도체 이게 또 우리 국가의 기간 산업이죠.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품, 그 다음에 제조업, 제조업이 가장 크죠. 전부 다 제조업이잖아요. 네, 이 정도 좀 보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제조업일 경우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 이제 이러한 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출 서류는 작업 시작 15일 전에 공단에 제출하라. 어떤 내용으로? 건축물의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 계열 같은 서류, 기계설비 배치 도면, 원재료 제품 취급 제조, 작업 방법의 개요 이런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작업 시작 15일 전에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설비일 경우에 기계기구 설비일 경우에는 금속이나 그 밖에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분진 작업 관련 설비 이런 곳에도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라. 어떤 내용으로? 이 또한 15일 전까지 공단에 두부를 제출하는데 설치 장소와 개요를 나타낸 서류, 설비의 도면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해서 공단에 15일 전에 제출해라. 그 다음에 건설업일 경우입니다. 건설업. 이 건설업일 경우에는 어떤 건설업에 해당되는가? 첫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두 번째,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은 문화, 집회, 판매, 운수, 종교, 의료, 종합, 병원, 뭐 냉동, 냉장, 창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교량공사.
교량공사는 최대 지간 거리가 50m 이상입니다. 즉 교각과 교각, 다리발과 다리발 사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그 다음에 터널공사. 터널공사는 수치가 없습니다. 굴착공사. 굴착공사는 깊이가 10m 이상. 10m 이상. 그 다음에 댐. 요거는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이런 공사에는 전부 다가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주로 수치를 많이 묻습니다. 32m, 3만 m, 최대 지간 50m, 굴착 10m, 용수량 댐 2천만 톤. 이것을 좀 많이 묻습니다. 요 수치를 많이 묻습니다. 필기에서. 실기에 가면은 나중에 이것을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연면적 5,000m는 이렇게만 나오면 안 돼요. 여기에는 부수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많이 안 묻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내용이 많아서 거의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에 대해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은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설업의 유해염 방지 계획서 작성할 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은 건설업은 착공 전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착공 전날까지. 그래서 내용은 공사 개요서, 공사 현장의 주변 환경,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낸 도면,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관리 사용 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발생 위험 시 연락 방법, 연락 신호 방법, 대피 방법,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해서 유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라. 언제? 착공 전날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건설의 경우에. 제조업이나 설비는 착공 전 15일까지, 건설업은 착공 전날까지. 꼭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업에서 작업 공종이 있습니다. 작업 공종이 있는데 작업 공종을 살펴보면 건축물에서 건축물 공사, 냉동 냉장 창고, 다리 공사, 터널 공사, 댐 공사, 굴착 공사. 이 공사별로 작업 공사 종류는 전부 가설 공사는 다 들어 있습니다. 가설 공사는. 그런데 구조물 공사에서 구조물 공사는 건축물 공사니까 건축물 공사는 구조물 공사, 마감 공사, 기계 설비 공사, 해체 공사 이렇게 5가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냉동 냉장 창고니까 여기는 단열 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냉동 냉장 그다음 기계 설비 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리 공사는 다리 상부 공사, 다리 하부 공사. 터널 공사는 가설 공사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굴착 발파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공사. 댐 건설 공사는 여기도 댐도 굴착 발파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댐 축조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굴착 공사, 땅 파는 거죠. 여기도 굴착 발파 공사가 있고, 여기는 흙막이 지붕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흙막이 지붕 공사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로 건축물 공사에서 작업 공사가 아닌 것은 해서 요거 한 3가지 넣고 이 다른 거 하나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굴착 발파 공사는 건축물 공사는 없다.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유해위험 방지, 이것은 그냥 여러분 교재 한번 참고하셔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건강진단. 건강진단은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건강진단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년에 1회 하면 됩니다. 생산직은 1년에 1회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특수 건강, 여기는 화학 제품, 유해 화학 물질이 취급한 곳에는 예를 들어서 디메틸 브로마미드, 이것을 DMF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배치 후에 첫 번째는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주기는 6개월마다. 벤젠은 2개월 이내, 주기는 6개월마다. 그 다음에 사이마탄소는 3개월, 주기는 6개월. 이거는 아주 위험하니까. 그 다음 성명분진은 배치하고 나서 1년 12개월, 그 다음에 주기는 12개월.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같은 거는 12개월 이내 24개월. 요 정도인데 주로 1, 2, 3번이 중요해가지고 여기에서 시험이 몇 번 출제되었습니다. 디메틸 아세트 아미드, 디메틸 브롬 아미드 이런 것은 배치 후에 첫 번째는 한 달 후에, 배치가 만약에 9월 1일부로 배치됐으면 10월 1일 날, 이런 이야기는 주기는 그때부터 6개월마다. 벤젠은 배치 후에 2개월 후에, 만약에 이 사람이 벤젠 작업장에 9월 1일 배치됐으면 10월 11월 1일 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주기는 6개월마다 그 다음부터. 네, 이런 식으로 특수 건강 진단 주기 시기, 요거는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산업안전관리론에 대해서 전부 다 한 과목이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저와 약속도 했었지만도 이제 6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마쳤기 때문에 이 한 과목도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다. 6과목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게 안전관리론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간공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